이제 패스트트랙 기소가 되는 상황이 이제 외부에서 이제 뭔가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중진 의원들 새밑과 연초에 뭐 줄로 불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 지도부가 전원 이제 뒤로 후퇴하고 비대위를 꾸려야 된다는 주장까지도 간간히 나왔었지만 이게 좀 더 목소리를 더 키워가는 국면으로 전환이 된 게 아니냐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윤 실장. 그러니까 자 연말 연초에 김도읍 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여상규, 한성교 이 분들이 이제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일단 몇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이제 총선 국면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런 신호탄도 있는 거고요. 근데 뭔가가 좀 조율되지 못한 그런 느낌이 계속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저는 여상규, 한성교 두 분이 각자 이 판단을 했을 거예요. 패스트트랙 국면도 사실상 끝났고 신년 정초에 딱 과감히 던지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혼자서는 그게 이제 합리적인 판단인데 두 사람이 같이 했고 그 두 사람의 메시지 방향이 정반대였었어요. 네. 여상규 위원장은 이대로 안 된다. 뭐 다 물러나든지 수를 내야 된다고 한성교 위원은 우리 황교안 대표한테 힘을 실어 주십시오. 네. 라고 하니까 한국당이 뭔가 계속 정리가 제대로 안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물론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중진 의원들이 네. 그리고 이제 한성교 의원은 용인병인가요? 용인병은 네. 한국당 강세 지역이었고 또 여상규 위원장은 PK 지역의 남해 사천 하동 네. 또 강세 지역이니까 강세 지역의 중진 의원이 불출마 선언한다는 거는 긍정적 의미가 있는데 여전히 뭔가 정리가 제대로 안 되는 모습이에요. 네. 이렇게 이런 여전히 정리가 안 된 상황에 대한 어떤 이해는 좀 많은 분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보수 농객인 전원책 변호사는 어제 JTBC 신년 토론에서 이 관련해서 황 대표 리더십에 대해서도 좀 한마디를 했는데요.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자기 희생을 말로만 하지 머리 깎고 단식하면 자기 희생인 줄 알아요. 그래서 목숨 건다고 해서 단식을 하면 단식해서 정말 죽는 사람 없잖아요. 그럼 그 목숨 안 거는 줄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난 목숨 걸었다 이러면서 나는 마치 자기 희생을 엄청나게 한 것처럼 포장을 하면 거기 호라닥 넘어가서 표를 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정말 자기 희생을 제대로 보여줘야죠. 나는 다 내려놓겠다. 이제 이 전 변호사 황 대표에게 진짜 희생을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짜 희생이라는 게 실체가 있습니까? 저는 전원책 변호사께서 사실 저렇게 호쾌하게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 고차방 정식을 풀 때만 약간 약해지시는 것 같아요. 본인이 그래가지고 방송 평론하시다가 내가 직접 해결하겠다 그래가지고 조강특위 들어가셔가지고는 칼을 뽑으시고 무도 못 쏘고 나오셨던 적이 있는데 제가 그걸 전원책 변호사를 뭐 조소의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 조수 아니죠. 그만큼의 구조적인 문제가 한국당 내에 있는 것이고 아까 말했듯이 황교안 대표는 제가 봤을 때 아까 우리가 개인과 집단의 합리성이 다를 수 있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황교안 대표 개인은 합리성을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대선이라는 곳에 도달하기 위해 가지고 결국 풀어야 될 숙제라는 거는 황교안 개라는 국회의원을 적어도 3, 40명 만들어 가지고 내 조직을 만드는 것이다. 네. 왜냐? 당대표 회의 가보면 맨날 만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손학규 대표 만나보니까 그게 안 돼가지고 지금 저러고 계신 것 같고 뭐 다른 분들도 보면은 고생하시는 게 다 비슷하거든요. 보면 정동영 대표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곧 죽어도 이번 선거에서는 나는 내 세력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걸 갖고 가시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진영의 승리를 바라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이 바본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개인에게는 합리적인 판단에서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방송 지금 평론을 하는 전원책 변호사의 말이 오르면서도 그것이 자유한국당 내에서의 황교안 대표 또는 황교안 대표의 성공을 바라는 직분들을 뚫을 정도로 강한 메시지가 되지 못한다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이준석 위원장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드리면 진짜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 더 나아가고 좁혀도 지지자들이 감동을 할 거고 그게 어떤 자신의 더 강력한 정책 기반이 될 거다라는 얘기는 참 낭만적인 얘기예요. 네. 그거는 너무나 낭만적이고 좋기는 하지만 그 순간에 뭐냐면 자기 사문 죽는 길을 문을 여는 거라고 정치인들 다 생각을 하죠. 희생이라고 하는 게 두 개예요. 하나는 대표직 내려놓거나 네. 아니면 종로 출마 선언하거나.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당신 정치적으로 죽어라. 이렇게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그걸 과연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요. 이준석 위원장의 그 말씀에서 제가 볼 때 행간이 있다고 보는 게 이런 거죠. 황교안 대표가 과연 지금 총선의 내심, 진짜로 내심의 목표가 뭐냐. 다시 말해서 과반이냐 원내 일당이냐. 만약 그게 아니라면 한번 우리가 가설을 이렇게 세워보죠.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당연히 그런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대권을 염두에 두고 길게 보면서 이번 총선은 찍고 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만약에 설정을 하고 있고 그렇게 본다면 내심 잡고 있는 총선 목표치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 다른 거라고 한다면 네. 핵심은 뭐냐면 기반을 다지는 거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기반을 다지는 부분에서 일부에서 떨어져 나가고 일부 비판이 되더라도 네. 말 그대로 코어 어떤 지지 기반에 있어서 코어를 형성할 수 있다면 길게 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저런 어떤 낭만적인 어떤 그 주장과 촉구는 받아들일 가능성 거의 제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근데 저희가 조금 전에 얘기했을 때 황교안 대표가 애초에는 150석이었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다시 원내 일당 얘기했고요. 근데 만약에 총선에 실패하더라도 그 다음에 3당, 원내 3당은 자유한국당이 2등을 한다 하더라도 멀리 떨어져 있는 3등 아닐까요? 예전에 뭐 예를 들어 국민의당, 뭐 20대 때 국민의당처럼요. 그럼 만약에 본인이 큰 정치를 위해서 대선을 본다면 자기 어떤 친황의 어떤 세력, 황교안의 어떤 친위 어떤 진영, 세력을 좀 구축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방향, 총선의 성공이 아닌 그렇죠. 대선을 본다는 그런 어떤 분석이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두 분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정치 현실 지형 속에서는 우리가 그냥 말하자면 원론적으로 얘기하는 그 비판과 그야말로 평론이죠. 네. 그러니까 평론가 얘기하신 거를 또 평론하려니까 조금 그러긴 한데 네. 그 실제로 그런 요소가 많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우리 저 토론 과정에서도 예를 많이 드는 1995년 DJ의 민주당 분당 그 이유가 진짜 뭐였을까가 바로 지금 그 답이에요. 당시 DJ는 여러 가지 말하자면 이 변수를 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욕을 얼마나 먹었습니까? 진짜 미친 짓이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그 국면에서는 이른바 이기택계를 같이 끌어안고 가봐야 대선 가도에서 결국 내 발목을 잡을 것이다. 그렇다면 뭐 크게 총선에서 승리하지 못하더라도 말하자면 나의 그 친위 세력을 구축해서 네. 그 다음에 큰 통합을 만들면 된다. 저는 그런 그림도 충분히 지금 작동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 요 뒤에 예를 들면 그 보수 통합을 말하자면 DJP 연합처럼 하면은 그 그림을 정확히 근데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은 제가 확신이 없지만 그런 그림을 갖고 있다면 그것도 충분히 네, 이번 총선 성립되는 통해서는 겁니다. 자기의 네, 본인의 이제 그래서 그래요. 지분을 좀 자기만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네. 어떤 접근법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게 별로 현실적이거나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당위로서 옳다 그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현실적 접근에서도 이동관 소장님께서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 말씀하셨지만은 95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통합민주당 깨가지고 이제 새정치국민회를 만들 때가 이미 정치를 35년 한 사람이었습니다. 1961년에 강원도 인제에서 보궐선거로 당선돼가지고요. 감옥도 여러 번 갔다 예. 오시고 그 황교안 대표는 이제 정치를 이번 전당대회 때부터 생각하면 지금 이제 11개월 됐죠. 황 대표가 30년 동안 해가지고 뭘 갈고 닦아서 모아가지고 할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2년, 3년, 뭐 한 5년의 승부를 봐야 될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나의 이렇게 조직을 만든 것보다 내가 인기가 있어서 사람들이 따라오게 하는 게 맞아요. 예컨대 이제부터 뭐 이낙연 총리도 그런 조직에 대한 고민을 하겠지만은 이낙연 총리가 지금 여당 주자 중에 1등이고 그리고 원래 이 사람은 조직이 잘 없는 사람인데 제가 여당 이제 국회의원들이나 후보들 만나면 그런 거 물어봐요. 누가 지원 유세 왔으면 좋겠냐. 당신하고 친하고 안 친하고 따라서 모두가 100% 이낙연이었거든요. 네. 지역 막론하고 잘 나가니까 사람이 모이고 따라가는 거지. 이낙연 총리가 뭐 막걸리 좋아하시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막 밤마다 사람 만나고 내 사람 공천 주고 그래가지고 올라온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황교안 대표는 뭐가 합리적이겠냐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약간 승리 방정식이라고 우리가 할 만한 것들에서 저도 보수 진영의 선거를 옆에서 보다 보니까 120석 정도를 만들면 제 생각 황교안 대표는 둘 다 챙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120석을 만드는 방법론에서 원래 일반적으로는 영남 60석, 거기다가 비례한 20석, 그 다음에 거기다 강원도랑 충청도 120석, 거기다가 수도권에서 한 20, 30석 얹어가지고 가는 게 보수의 방정식이에요. 근데 120석에서 이제 10씩 올릴 때마다 바로미터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120석에서 150석까지 가려 그러면은 이 사람까지도 됐다. 상대적으로 정두원이 하는 게 됐다. 있죠. 과거 같으면 이재호가 됐다. 그다음에 김용태가 됐다. 김성태가 됐다. 이런 선들이 있거든요. 근데 황교안 대표가 이 선들에 도전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산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체중 감량을 할 때 보면 운동에서 빼는 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굉장히 그쪽으로 눈이 가는 경우가 네.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딱 눈에 꽂힌 게 지금 뭐냐면은 비례한국당입니다. 그러니까 그 현실적으로 수도권 승부를 보면서 과거로 치면 김용태도 당선시키고 김성태도 당선시키고 요 과정을 밟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본인의 이념적 지향을 좀 더 중도화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비례한국당이라는 쉬운 칼을 꺼낸 거죠. 짧게 한 예. 말씀만 추가해드리면,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그러니까 그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제 그냥 말 그대로 이제 황교안 대표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만 분석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황교안 대표의 그 발걸음을 보면 대충 그림이 나와요. 무슨 이야기냐면 시간만 나면 이른바 민심 대장정 비슷한 것을 그러니까 명분을 대고 하는데 그 중에 뭔가 둘 중에 하나는 계속 영남을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황교안 대표가 코어 지지 기반을 만들려고 하는 게 다시 퇴행적으로 네. 지역 지지 기반, 영남 쪽을 향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게 근데 황교안 대표는 첫 출발에서 실패를 했어요. 본인이 처음에 그런 생각했다면 이건 퇴행적이라는 것도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가치 판단은 배제하고 말씀을 드리면 공학적으로만 본다면 창원 상선 보궐선거에 그 출마를 했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당선이 되면서 일단 여기에 그러니까 자기 깃발을 꽂고 거기서 확장해 했어야 되는데 네. 거기서 무서웠잖아요. 네. 출마 못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불출마 선언하고 있는 의원들을 보면 거의 PK 그러니까 지역 의원들이 지금 중심적으로 계속 불출마 선언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이상 신호라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 황교안 대표가 생각하고 있는 바와 현실이 작동하고 있는 바는 전혀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요즘만 좀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예. 창원 성산 부분은 그건 뭐 어쨌건 더 길게 반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런 데 가서 그 잘못 개죽음을 하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그거는 좀 지나친 저거라고 생각하고 그 논리라고 생각하고 다만 지금 황교안 대표의 문제는 뭐냐면 지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잖아요, 실제로 그죠? 자기 확고한 지지 기반도 만들어야 되고 네. 어떤 대외적인 그 이미지 쇄신을 통해서 또 득표의 요인도 만들어야 되는 그런데 그 두 가지 얘기를 지금 다 듣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아직도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맞아요. 결단을 못 내리고 있는 것. 그러니까 그 결단이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풀어져 나올 건가. 그거를 좀 지켜보는 수밖에 알겠습니다. 없다. 그런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